파트 찾아주는 것부터 플러팅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파트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근데 인프제분들 마음 잘 통하는 동생이랑 해돋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세심한 참견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사연들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또 두 가지 사연을 선정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가보시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성별을 소개를 안 해주셔서 편견 없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심 스튜디오 영상을 많이 봐도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메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프제는 문 뒤에 있을 거니 마음의 문을 하나씩 열라는 영상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인프제에게 스며들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가 되었는데 스며드는 방법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1번 저와 인프제는 회사 동료로 다른 부서에 근무. 2번 작은 접점이 생겨 3개월 전부터 가볍게 인사하는 사이. 3번 최근 작은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인프제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인프제에게 아주 살짝 호감 표시함. 가벼운 선물 주었음. 현재까지는 저에 대한 인프제의 마음이 조금 호감이 있는 듯 하지만 어디까지나 동료로서의 호감 정도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며 인프제에게 확신은 주고 스며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회사 특성상 다른 부서의 직원을 자주 마주치지 못하는 상태인데 한 번씩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 천천히 스며들 예정인데 이렇게 스며드는 것도 인프제에게 스며드는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간단 명료한. 근데 진짜 분석적이신 분 같아요. 네, 이렇게 착착착 정리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보내주셨어요. 잘하셨지? 문 뒤에 있는 영상을 되게 인상 깊게 보셨나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공감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쯤이면 다 왔겠지 싶으면 또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아마 지금도 그런 느낌이실 텐데 일단 사실 제가 여기서 보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둘 사이에 부정적인 기류는 없다. 맞아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신호는 없기 때문에 잘 하면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근데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어필이 됐을까요?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할 수밖에 그럼요. 없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짝 호감 표시를 했대요. 가벼운 선물을 주었대요. 가벼운 선물이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인프제의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근데 예를 들어 받는 거예요. 가볍게 책 선물 같은 걸 줬어요. 부담스러워요. 입장에서 저는 가볍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솔직히 책을 누군가한테 선물한다는 게 내가 어떤 출판 쪽에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내가 뭐 작가가 아닌 이상 책을 선물하는 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가벼운 선물이라는 게 가치나 가격 이런 가벼움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아직은 내가 전혀 호감이 없는데 나한테 책을 선물해줬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회사 메신저 통해서 대화를 거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저 완전 반대로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분이 카톡으로 막 겐톡으로 연락이 처음부터 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내 메신저로 뭐 가볍게 굿모닝 굿모닝 뭐야? 또 올리고 아저씨 아니에요? 회사 메신저는 어쨌든 공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사적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이 인프제분이 엄청난 뭐 워커홀릭이고 현재 그 회사 생활에 일 외적인 거는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소소하게 동료들과의 뭐 사담도 회사 생활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긴 하지만 지금 사연자분이 어떻게 다가가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네. 내가 잘 스며드는 침투력을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지금 이 인프제 분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준비가 안 되고 상태예요. 이 사람을 전혀 뭐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가벼운 선물과 메신저를 이렇게 보내면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저에 대한 인프제의 마음이 조금은 호감이 있는 듯 하지만 이라는 말 쓰셨잖아요. 네. 이게 맞다면 네. 괜찮다. 스며들기 전에 마음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알아봐요? 메신저를 보내기 전에 가벼운 선물을 드리기 전에 로비든 어디서든 안면을 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보통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엘리베이터를 타는지를 조금 알 수 있다면 그 시간대 좀 마주치는 맞춰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듯이 엘리베이터 인사 한번 하고 그 안에서 스몰 토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접점을 키우다가 괜찮네. 오프라인에서도 익숙해졌을 때 사내 메신저든 작은 선물이든 이런 순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미 뭐 안면을 많이 트신 상황이라면 3개월 동안 지금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금 부담스럽고 호감이 아니라고 하면은 티를 낼까요? 답장이 느려진다든지 단답을 한다든지 대화를 황급히 대화가- 끝마무리 지으려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는 다시 엘리베이터에 시간 맞춰서 기다려보시는 걸로. 어떤 단계인지 모르니 일단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얼굴을 보면서도 가볍게 메신저만큼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는 사이인지 그걸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연구소 다니고 있는 ENTJ, ENTP 반반 섞여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최근 4살 연상의 같은 부서의 INFJ 남성을 짝사랑하는 중인데 용기를 내도 괜찮은 건지 조언을 구하고자 메일 드립니다. 둘이서 같이 감성 카페도 가보고 밥도 같이 먹고 쇼핑도 하고 주말엔 하루 종일 놀다가 버스 끊겨서 택시 타고 귀가한 적도 있고요. 이번에 새 해돋이도 같이 봤어요. 잠깐만,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해돋이 끝 네, 아닙니까?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시죠. 이렇게 한 달 정도 밀도 있게 둘이서만 신나게 놀았어요. 저는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껏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턱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제가 먼저 고백해도 되는 부분인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레고를 좋아해서 같이 레고 맞추면서 놀고 있었는데 파츠 하나하나 찾아주시면서 아유, 나 무슨 육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집에 데려다 주실 때 안 그러셔도 된다 말하니까 딸바보 같은 느낌이 있어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남성분 직업 특성상 제자를 양성하는 일도 하시는데 저보고 첫 제자 같은 느낌이라 이것저것 걱정돼서 말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조언도 하십니다. 제가 이분이랑 친해지기 얼마 전에 소개팅을 2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남성분께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인프제 남성분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자만추 스타일이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소개팅은 나가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들이나 친구들이 한 달 정도 만났는데 진전 없으면 마음 없는 거라고 얘기하면 믿지 마라. 사람을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 등의 잔소리도 합니다. 기다려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플러팅은 숨 쉬듯이 하고 있어요. 작사 작곡을 직접 해서 둘만의 추억을 담은 노래를 선물하기도 했고요. 원래 혼자서 이것저것 잘하는데 서점이나 카페 어딜 가든 그분을 데리고 가고요. 또 잘 따라오세요. 더치페이 칼같이 하는데 그분한테는 거의 퍼 나르듯이 밥도 사고 커피도 삽니다. 원래 성격상 멧돼지 중에 멧돼지라 마음에 들면 먼저 고백하는 스타일인데 이분은 그랬다간 산상조각 나실 것 같아서 저도 침착하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거기다 이분이 8월에 다른 곳으로 전근 가시는데 원래라면 사내연애 장거리연애 쳐다보지도 않는 저지만 이분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목숨 걸고 플로팅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느낌상 이분도 제가 본인 좋아하는 거 아실 것 같은데 도무지 고백할 생각도 없으신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짝사랑에 눈이 멀어서 여러 가지 플러팅 시그널을 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키가 다 말라서 수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연자분의 입장을 알겠는 게 본인이 충분히 어필을 다 했다고 스스로 인지를 하는데 상대의 확실한 마음을 모르겠으니 얼마나 지금 피가 마르시겠어요. 근데 사실 그 인프제 남성분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사연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해돋이를 따라갔다. 어디 가자고 했는데 갔다. 뭐 하자고 했는데 했다. 이게 좀 수동적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게 인프제의 수동적인 플로팅이다. 큰일이다. 그렇죠. 제 안에 수락을 해서 같이 그 시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프제한테 기대하는 플러팅의 수치를 좀 낮게 생각하셔야 돼요. 해 뜰 때 고백을 했어야죠. 뭐 용기가 안 났을 수도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적어도 해를 뭐 한 3번은 같이 봐야 고백하겠다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여성분이 고백을 만약에 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분은 지금 산상조각 날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조금 헷갈리는 건 있어요. 지금 인프제 남성분이 잔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게 단순히 정말 좋아하는 동생, 마음이 잘 통한 동생으로만 생각하는 건가? 근데 인프제분들 마음 잘 통하는 동생이랑 해돋이 뭡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인프제 부분의 마음이 정확하게 모르겠더라도 사실 이 관계에 대한 정립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사연자분은 지금 이대로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뭔가 해결을 빨리 해야 된다. 일단은 말해보는 게 어떨까요? 고백을 응. 인프제 남성분이 한 50%의 호감만 있더라도 받아줄 확률이 50%는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한번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 남성분이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귀게 되는 상황 네. vs 먼저 내가 지금 당장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는 두 가지의 확률을 비교해봤을 때 먼저 고백을 하는 게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인프제 고백을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사연자분도 지치실 거고 또 인프제분이 또 전근을 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또 멀어지면은 또 오만 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고백을 해봤자 우린 거리도 멀어질 거고 고백을 해버리면은 또 안 좋게 될 수도 있어. 이런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저도 이거 약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저 또 드는 생각이 육아하는 것 같다 막 이런 멘트를 하셨잖아요. 뭐야, 이 사람 날 이성적으로 안 보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프제 남성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애정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러니까 육아하고 싶다 이콜 나는 그만큼 너를 신경 쓰고 좀 챙겨주고 싶다라는 말이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파츠를 찾아주는 것부터 플로팅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파츠는 찾을 수 있다고 아, 생각해요. 그래? 아니, 파츠를 못 찾고 있는 동료에게 내 눈에 보이는 파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 그런 싶으니까 거였어? 도움을 줄 수 있죠. 실망이야. 나한테만 파츠 찾아주는 거 아니었어요? 애초에 같이 레고를 맞추러 안 가죠. 호감이 없으면. 근데
어쩔 수 없이 서로 눈 떠보니까 내가 레고를 맞추고 있다. 그러면 파트는 사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냥 멧돼지 하시고 산산조각 내봅시다. 저는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뭐 더 알아보세요. 더 뭐 신뢰를 쌓아보세요. 더 관계를 깊게 이끌어보세요. 라고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와 사귀기 전에 해돋이를 보러 간다는 상상을 한다면 말도 안 돼요. 그래요? 해돋이 매니아 아닐까요? 두 분이 거주지가 정동진이시면 몰라도 해돋이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쵸. 저는 뭐 지금 상태에서 뭐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면은 더 헷갈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산산조각 내봅시다. 원래 성격이었으면 이미 산산조각 내고도 그래요. 지금 나갔는데 부서질까봐 지금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쵸. 거라고요. 그 노력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느껴져서 맞아요. 그냥 이거를 그 남자분한테 보여줘 보세요. 그럼 또 저기에서 사겨라. 그러면은 전근을 더 일찍 땡겨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비슷한 유형의 사람으로서 인프제의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충분히 호감이 있으니까 한 행동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고백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유추해보자면 일단 사내 연애 그리고 좀 전근으로 인해서 멀어질 수 있다. 혹은 아끼는 동생으로서 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 혹시나 두려운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더 용기를 못 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저희 결론은 사겨라. 오늘도 세심한 참견 한번 같이 이야기 해봤고요. 좀 오랜만에 했는데 어땠어요? 제 스스로 셀프 점검해보자면 조금 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떨었어요? 결혼했더니 감이 떨어졌나 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좀 긴가민가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정보를 많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이렇게 의견을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에 더 세심한 참견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